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GC 에너지를 이어서 접근 종목인가요? 아니야. 어. 주력 종목이야. 주력 투자할 종목. 야, 뭐 어떤 종목인지 바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걸리야, 막걸리. 막걸리라는 종목이 있나요? 막걸리. 주식회사 막걸리인가요? 주식회사 막걸리. 국순당입니다. 아,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국순당이 와, 저는 사실 국순당이 주력업종 주력. 주력이 술주자 술주자구나. 국순당이 제가 기억에는 예전에 그 배용준 씨가 겨울 연가에서 히트치면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일본에서 그 국순당의 막걸리 한국의 막걸리를 데이트 쳤었잖아요, 막걸리가. 그때가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된 걸로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막걸리의 한계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지금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그때 한 갑자기 주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한 2만 원이 넘었다가 네. 5천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네.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야? 네. 지금 최근에 지금 10,000원 수준을 이제 회복했어. 네. 그래서 11,000원 정도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들이 사실 그러다 사라지는 종목도 많아. 근데 맞아요. 갑자기 어떻게 한 50% 정도를 회복했을까? 한 10 몇 년간의 어떤 고점 대비해서 50%를 회복했는데, 그럼 그건 뭘까? 여기서 이제 내가 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본업적인 측면에서 네. 1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잖아. 결국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내가 파는 제품의 단가를 네.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야. 이걸 못 올리면 좌초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올릴 때 반발이 없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렇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올리고 나서도 소비가 꾸준하게 이어진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막걸리가 그럼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일단은 인상이 먼저냐, 매출 증가가 먼저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 6월 기준으로, 네. 이 편의점 매출이 250% 이상 상승했어. 야, 막걸리를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 시대가 됐네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 세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됐는데, 그러면 1인 가구의 매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온라인 쇼핑,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 매출인 거지.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희석되는 거고, 물론 다른 업종 그 백화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의 매출이 중요한 다른 업종도 있긴 있어. 네. 그러나 국순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편의점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막걸리를 어쨌든 소비한다는 것 자체는 홈술, 집에서 뭐 밥을 먹거나 혼밥. 네, 혼밥을 먹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1인 체제의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예, 근데 그게 1인 체제다 보니까 또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또 있다고 물론. 보고요. 그 전에는 싸게 살려고 대형마트를 가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찾고, 즉석에서, 그리고 즉시, 이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하게 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딜리버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딜리버리 요즘에 잠깐 이거 완전 벗어난 얘기인데 해도 될까요? 제가 요즘에 편의점 배달 대행 되는 거 아시죠? 편의점 배달 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예전만 해더라도 사실 중국집에서 요리 먹을 때나 짜장면 먹을 때나 배달을 해 먹었지.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편의점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배달을 시키면 배달 대행이 배달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의점 매출에 기여한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참 이거하고 별개라고 얘기하더니, 이게 방 PD는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게 배달비를 줄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냐.
그럼 그게 1,000원이 들어가겠어, 2,000원이 들어가겠어? 더 많이 들어갈 수 3,000원 있잖아. 이상 들어가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한 게 판가 인상이잖아. 근데 판매가가 지금 한 병에 지금 1,030원 하던 거를 지금 한 1,300원 정도로 한 25% 올렸거든. 가장 그 이 국순당의 주력 막걸리를. 그러면 200원, 300원 올리는 건 배달비 지금 뭐 몇천 원 줄 지연정인데 그러네요. 300원, 400원 올린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저항감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300원 올렸더니 1,000원짜리 1,300원 받는다고 해서 배달비 몇천 원 준 거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원재료도 그렇지. 올라가는데 이게 막걸리는 쌀이잖아요. 그렇지. 쌀값이 많이 올랐죠? 제 기억에는 올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이따가 내가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자,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6,000원 정도 하던 20kg 한 포대 가격이 네네. 지금 한 55,000원으로 50 몇 프로 이상 올랐어. 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56% 정도 올랐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봐봐. 이를테면 중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한 번 오른 가격을 떨어뜨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른바 뭐 철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철강이 떨어지는 거 봤어? 안 떨어져요.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유는 떨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원재료의 원유는 떨어질지언정 그 중간 제품인 가공 제품인 석유나 이런 부분 잘 안 떨어져요. 네. 우리가 그 휘발유 가격 떨어지는 게 원유 떨어지는 만큼 안 떨어져요. 절대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국순당은 쌀을 쓰잖아. 네. 쌀이 지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줄 텐데 쌀값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막걸리 가격은 하락할까? 하나죠. 안 하지.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인상 얘기를 안 했는데 12월 달에 인상을 했어요. 12월 달에 이미 인상을 했어. 9.9에서 25%까지 인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주력 제품이 아닌 건 9.9 정도. 네. 그래놓고 주력 제품은 지금 25%까지 올렸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성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매출이야. 그렇겠네요. 그렇잖아. 이제 12월 달에 올려놨으니까 올해 나오는 매출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일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본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 해외 매출이 지금 중국과 미국으로 크게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중국은 그렇다고 쳐요. 미국에서도 막걸리를 그렇다니까. 와인을 먹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와인이나 이런 그 상승에 대비해서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말을 약간 돌리지만 네. 근거를 얘기를 할게. 무슨 소리냐면 2011년도에 그 전체 국순당 매출에서 4.9%야. 해외 수출이.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5%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출 비중이 얼마냐면 17.4%야. 와, 몇백 올라갔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먹나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수출 그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왜 이게 술마다 물론 맛이 다 다르긴 한데 그 입맛에 맞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내가 또 지금 방 PD가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K 컨텐츠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K 컨텐츠하고 K 푸드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만 비비고 지금 올라가는 거, 그리고 라면 많이 팔리는 거. 그럼 라면 무슨 이유로 많이 팔리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라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라면이나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이거를 이유를 정확하게 호불호를 가지고 따지고 들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연관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엔 K 한류 열풍이 불면서 그 열풍이 불면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사실 음식도 하나의 문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K 컬처가 되는 거지. 코리아 와인이네요. 그렇지. 그게 옛날에 그 일본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라이스 와인이라고 해요. 라이스 와인. 그러니까 쌀로 만든 와인이다. 근데 코리아 와인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얀색이니까 와인은 이제 붉은색 아니면 이제 그렇죠. 그 투명한 색인데 어떻게 화이트 와인 그러면 그렇게 네.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의 한국의 와인은 독특해. 약간 불투명하지만 맛도 또 달짝지근한 면이 있잖아. 탁하죠. 탁주야. 탁하죠.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 뭐랄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순당은 이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더 높게 쳐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럼 거기다가 제가 딱 좀 떠오른 건데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게 건강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지. 건강에 관심이 많이 쏠려 또 있는데 할 말이 생겼어. 그럼 보통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심장에 뭐 좋다 그렇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그렇지. 건데 사실 이 쌀도 어떻게 보면 건강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막걸리 자체가. 그렇지. 지금 또 중요한 얘기했어. 갑자기 또 생각나. 역시 뭔가 말을 그리고 또 콘텐츠를 이끌어내는 지금 방 PD야. 건강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막걸리는 사실 유산균이야, 유산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에이 그거 뭐 그냥 컨셉 아니에요. 근데 맞긴 맞네. 컨셉은 컨셉인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천억 유산균 해가지고 일본에서 상품을 개발했어. 천억이요? 어. 천억 마리의 유산균? 그래갖고 유산균 컨셉으로 지금 막걸리가 상품이 나왔다니까. 국순당 상품이. 야, 그럼 이것 때문에 막걸리 더 많이 막 엄청 먹겠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건강해지려고 막걸리. 여러분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는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건강에 대한 그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도 또 한 발을 얻는 거지. 한 숟가락을 얻는 국순당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도 잘해 국순당이. 국순당이 그동안 그럼 그 전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군데 뭐 옛날에 초창기 셀트리온 같은 데도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률을 얻었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약 한 420억 그리고 금융 자산이 478억 이 정도 되는데 또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1,530억 정도가 그 전체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서 투자를 했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 그 글린플러스라고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거 저 방 PD가 해가지고 참 나도 좋게 봤는데 네네. 이게 상장된 회사로는 그 글린플러스가 있는 반면에 비상장에는 플랜티팜이라는 게 있어. 이게 1위야 1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라는 거는 그린 플러스를 넘어섰다라는 건가? 그렇지. 매출액이. 매출액만 보면. 그린 플러스가 거의 상장사에서는 는 유일한데 유일한데 비상장사를 합쳤더니 더 큰 데가 있었다. 그래. 플랜티팜이라는 데가 있는 거야. 그 얼마나 갖고 있길래요, 지분을? 지분을 40% 정도 가지고 있어. 야. 직접 투자한 게 25% 정도 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투자한 게 20% 정도 되는 거야. 대주주네요. 대주주야. 야. 그런데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걸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연 매출이 거의 막 200% 이상씩 지금 1년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야. 스마트팜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국순당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플랜티팜이라는 데가 지금 그 장외에서는 한 1,000억 이상의 그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1조 이상 가치를 인정받는 거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차세대 유니콘으로 유력한 그런 회사라고 해. 이 플랜티팜이. 그럼 이제 여기가 곧 IPO가 그렇지. 22년 말이나 23년도에 이게 지금 상장 예정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야, 노력하고 그러면 있는 거지.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국순당 자체가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그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도 늘어날 확률이 높고 뭐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건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회사다 보니까 나중에 반영받을 것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도 봐도 좋고 단기적으로 봐도 좋은 그런 그래서 내가 주력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는 술주자라면서. 술주자 아니라니까. 주력. 주인주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쌀 추위 아까 뭐 보여준다고 하시면 잠깐 그 보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쌀 가격이 지금 근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 꺾였네. 꺾였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막걸리 가격은 안 떨어질 건데 쌀값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수익의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이제 지금 생산자 뭐 소비자 물가 이게 스프레드가 이게 나머지가 마진이야. 요 차이가.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쌀이 떨어진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국순당의 이익률이 높아진다. 근데 12월 달부터 이미 그 단가는 높였다. 그리고 이건 투자자들이 만약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몰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차트를 보면 이미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 그렇구나. 올라가고.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지금 의미 있는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야.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적절하게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재무 차트를 한번 보자고. 재무 차트를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2010년 부근에 이렇게 2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게 5천 원 미만으로 깨졌었어.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점 입장에서 봤을 때 더블이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방 PD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상품 이제 해약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기존에 지금 계속 저 인트로에서 상당히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매출액이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하다가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익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의 고점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거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자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자, 2019년까지 마이너스 치던 종목이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어. 턴어라운드를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턴어라운드 한 그 숫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플랜티판 같은 재료가 한번 폭발하면 큰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그걸 감안해 갖고 우리가 급등 종목으로 내가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한 우리가 꾸준히 그 뭐랄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마침 차트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주사위 채널의 본령인 돌파 매매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적금 종목이네, 그럼.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제 떨어진다면. 네. 떨어진다면. 그러나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돌파 신호는 뭐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가 신호야, 신호. 이제 유의 땅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간다면 떨어진다면이라는 게 여기보다 하락한다면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상승은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하겠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은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만약에 여기 모으고 또 떨어지면 모으고 깨지면 더 좋아. 땡큐야.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떨어졌을 때 땡큐하는 종목.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순당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공산이 크거든. 네.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그때 밀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싸다? 국순당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순당 한번 살펴보자. 네. 제가 딱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을 듣는 중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K 컨텐츠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자리에 서 있는 게 드라마잖아요. 예전에 겨울 연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막걸리를 먹는다. 그렇게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공급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 외국인 시청자들은 한번 그 문화를 접해볼까 하면서 또 다른 제2의 막걸리 붐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하면
2019년에 이제 마이너스 아까 보면 재무 차트 보면 마이너스 같잖아. 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그 뭐랄까 판관비를 대거 줄여갖고 광고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PPL이라고 하나 이렇게 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근데 막걸리 하면 근데 국순당을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그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20%를 바라본다니까 네. 전체 매출에. 그렇기 때문에 야 하여튼 뭐 방 PD가 얘기한 대로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광고비 하나도 안 내고 막걸리 먹는 만약에 그런 신이 나왔다. 신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그냥 얻어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를테면. 나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나는 뭐냐면 비용도 안 들인다는 거지. 그러네요. PPL이 아니라 그냥 PPL이 아니라 근데 막걸리를 저게 먹는 게 뭐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거기 PPL이 안 들어갔으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막걸리는 국순당밖에 없어. 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드라마 작가거나 감독이었으면 아마 국순당 쫓아가야지 이제. 돈 아니, 빨리 막걸리 투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막걸리는 한잔 하러 가시죠. 파전의 막걸리. 좋은데. 비는 안 오지만 비가 오면 참 땡큐인데. 네. 원래 비 오는 날은 한국인은 막걸리. 파전의 막걸리인데. 네. 자, 우리는 그 오징어 게임 내에서 혹시 막걸리 씬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막걸리 게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